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아입니다. 마음의 빚을 쌓아놓지 않는 방법 중에 내가 받은 친절을 다른 누군가에게 되돌려주는 좋은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베푸는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닐 수 있지만요. 그것을 받는 절실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의미나 고마움이 남다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요. 친절이 친절을 낳고 은혜가 또 다른 은혜로 커가는 세상. 그래서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자리타의 마음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갑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 방송 또는 몸 건강, 마음 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 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 건강, 마음 건강 서울시 영등포구 광덕안정한의원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건강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 주세요. 서울 02-8232-2000번, 서울 전화 02-8232-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함께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의 미니 강의는 제갈성훈 원장님과 안면 신경마비에 관한 내용으로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면 신경마비는 어떤 질환인가요, 원장님? 안면 신경마비는 눈을 깜빡이고 표정을 짓는 등의 행위는 안면 근육의 수축과 이완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안면 근육의 기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질환이나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안면 근육의 근력 약화에 의해 안면마비가 발생합니다. 한의학적 표현으로 구안화사라고도 하는데요. 네. 안면 근육은 뇌신경인 안면신경의 지배를 받으며 안면신경의 손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는 한쪽 안면의 표정 짓기나 눈 감기 등의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안면신경에는 안면의 감각을 느끼게 하는 신경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면신경의 손상이나 질병이 있는 경우에 안면에 감각 저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면마비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이 안면신경 마비이며 대부분의 경우 좌측이나 우측 한쪽만 마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입이 돌아갔다, 입이 삐뚤어졌다는 등의 증상을 호소하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안면신경마비 환자의 경우 영구적 손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말 그대로 정말 안면에 마비가 오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입이 돌아가거나 비뚤어진다면 또 이게 영구적으로 남으면 네, 눈에 바로 드러나잖아요. 네, 그렇죠. 굉장히 불편하고 좀 남들에게도 사실 좀 불편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런 병이 생기는 건가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간 기능 약화로 인한 피로 또는 과음, 네. 수면 부족 등이 있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는 네. 산고대에서 잠을 자거나 얼굴에 찬바람을 쐬는 등의 자극이 가해졌을 경우에 구안화사가 올 수 있습니다. 정신적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갑자기 깜짝 놀라거나 충격을 받는 경우 등입니다. 기타 요인으로는 면역력이 저하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경우, 수술 후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과음을 했다. 그러고 자고 일어났는데 다음날 입이 비뚤어져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어느 날 갑자기 멀쩡하게 있다가도 자고 일어나니 갑자기 입이 돌아갔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런 병에 걸리는 분들이 실제로 많으신가요? 예,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보면은
연령을 가리지 않고 많이 발생하는데 네. 20대 환자분들도 있으시고 30대, 40대, 50대 뭐 가리지 않고 여러 연령대에서 다양하게 발생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안면신경마비가 왔다라고 했을 때 누가 봐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마비가 오나요? 네, 그런 분들이 이제 한의원에 많이 오시고요. 이제 누가 봐도 모를 정도, 잘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오신 분들은 네. 병원까지 잘 안 오신 경우도 굉장히 많아서 아. 네. 이제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많이 삐뚤어진 상태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약간 마비가 왔을 수도 있다라는 건가요? 네, 그렇죠. 본인은 인지 못하지만은 약간의 감각저하는 없지만 이제 삐뚤어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종류가 또 다양하다고 하는데 안면신경마비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면신경마비는 크게 중추성과 말초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인체의 모든 근육은 반대쪽 뇌에 지배를 받는데 안면 근육도 예외는 아닙니다. 뇌 속에서 안면 근육으로 연결되는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에 이상이 발생하여 안면신경마비가 오는 것을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하고 안면신경이 뇌에서 빠져나온 뒤에 경로에 이상이 발생하여 마비가 오는 것을 말초성 안면신경마비라고 합니다.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의 주 원인으로는 뇌졸중, 뇌경색증이나 뇌출혈이 있으며 이 경우 안면신경마비 이외에 상하지의 편측마비나 감각저하, 언어장애, 행동장애, 시야장애, 운동실조 등의 다른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뇌졸중 외에도 뇌종양, 뇌염이 있는 경우에서 뇌실질 내 안면신경 경로를 침범한 경우 중추성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안면신경마비의 대부분은 벨마비, 벨스팔시라고 불리는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입니다. 안면신경 염증에 의해 신경의 손상이 발생하여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1형과의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벨마비의 치료에 바이러스 치료제를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두 번째로 흔한 말초성 편측 안면신경마비는 람세이언트 증후군으로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재활성화되면서 안면신경마비를 일으킵니다. 안면마비 이외에 귀의 통증과 피부병변이 동반되고 어지럼증, 청력소실, 이명 등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안면신경마비의 원인으로는 외상, 골절에 의한 안면신경의 손상, 종양에 의한 압박, 중이염과 같은 감염의 합병증 등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중추성 그리고 말초성으로 크게 안면신경마비를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저희 같은 이런 의료적인 의학적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네. 그럼 증상들로 구분을 하자면 어떻게 나눌 수가 있을까요? 네, 이제 증상들로 중추성과 말초성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네네. 발생하였을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동반할 수 있는 중추성 마비와 네. 벨마비, 그러니까 말초성 마비를 구분해야 합니다. 네. 중추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입은 심하게 돌아가더라도 네. 눈 감기와 이마의 주름 잡기는 할 수 있는 반면 말초성 마비는 눈 감기와 이마의 주름 잡기가 불가능합니다. 네. 또한 말초성은 마비된 귀 쪽 부근이 뻐근하고 안면마비 이외에 다른 증상이 없으며 눈을 감으면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반면 중추성은 반신마비를 동반하고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워하여 발음장애가 발생하고 눈을 감아도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입만 비뚤어지거나 좀 입 주변이 불편한 것뿐만 아니라 눈까지도 좀 네. 마비가 오는 거네요. 이제 가장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이마에 네. 주름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로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좀 주름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이마를 이렇게 주름을 잡아봐라 네. 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네. 아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안면신경마비가 온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주로 어떤 연령층에 많이 발병을 하나요? 중추성 마비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반면 말초성 마비의 경우에는 연령을 가리지 않고 발생할 수 있으며 불규칙한 생활 습관과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인해서 전 연령에서 발생하는 추세입니다. 아, 네. 아무래도 노년층 분들은 조금 더 조심을 하셔야 네.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이 중추성과 말초성 각각의 안면신경마비가 좀 보니까 중추성 같은 경우에는
반신마비까지도 올 수 네.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조금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데 진행 속도에도 좀 차이가 있나요? 네, 진행 속도에도 중추성과 말초성에 차이가 있습니다. 네. 뇌졸중은 대부분 뇌졸중 그러니까 중추성인 네. 경우에는 발생한 당일에 마비가 가장 심하지만 아, 벨마비의 경우에는 네. 벨마비 그러니까 말초성의 경우에는 발생 후 점점 더 심해져서 3일 정도 지나야 마비가 최고조에 이르고 일주일 동안 마비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얼굴이란 건 사실 우리가 제일 잘 노출되는 부위다 보니까 좀 그렇죠.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환자분들이. 네, 환자분들이 아무래도 얼굴이기 때문에 혹시나 후유증이 남을까 네. 하여서 자주 치료 도중에도 거울을 보시고 신경을 많이 쓰시는데 네. 이는 사실 치료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더 병세가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거울을 자주 보는 거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한 몸 상태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루 8시간 이상의 숙면과 충분한 휴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치료를 받는 중에도 좀 휴식을 충분하게 취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이시죠? 치료 중에 네,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럼 이 중추성과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특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좀 구분을 하기가 네. 조금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중추성 안면신경마비는 미각이나 청각은 장애를 받지 않으며 눈물이나 침 분비가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말초성 안면신경마비의 경우에는 안면마비 외에도 눈물이 감소되거나 음식 맛을 느끼지 못하는 등의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청력의 소실은 없지만 소리가 비정상적으로 크게 들리는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말초성의 경우에는 주요 증상들이 있는데요. 마비가 발생하기 전에 귀 뒷부분에 통증을 느끼고 이마의 주름을 잘 잡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눈을 감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눈물이 많아지거나 적어질 수 있으며 눈이 뻑뻑해지고 충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웃을 때 입꼬리가 정상적인 부분만 당겨 올라가기 때문에 입이 돌아간 듯이 보입니다. 정상 부위가 올라가고 마비된 부위는 뻣뻣해 보이는 경우이고요. 양치질이나 식사할 때 마비된 쪽으로 침이나 음식물들이 흐르게 되고 한쪽 귀로 소리가 크게 들리고 맛 느끼기도 어렵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비가 오긴 왔는데 육안으로 안 드러날 수도 있나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어느 부위에 마비가 와서 좀 말하자면 치료가 필요한 분들 중에 네. 육안으로는 잘 안 보여서 내가 지금 마비가 온지를 못 느끼는 분들, 그래서 치료를 못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그런 경우에도 결국은 이제 마비가 오면은 아, 눈에 띄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아요. 눈에는 반드시 네, 드러난다라는 거의 말씀이신 드러난다고 거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진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대부분의 안면신경마비는 벨마비, 그러니까 말초성 마비이고요. 안면마비의 양상이 말초성인지 중추성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저희가 자주 물어보는 게 이마에 주름을 잡아보세요. 또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깜빡여 보세요. 치아를 보여주세요. 등의 간단한 요청으로 중추성과 말초성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외에 앞서서 벨마비의 특징적인 증상들을 확인하면 벨마비를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에 MRI 등의 검사는 진단이 필요하지 않고요. 안면신경마비의 중추성이거나 양상의 중추성이거나 다른 신경학적 증상이 동반되었을 경우 마비의 호전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뇌나 안면신경의 경로에 다른 병변이 있는지 MRI 등의 검사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또한 근전도 검사라고 불리는 정기 검사는 병변 부위 확인과 심한 정도, 예후를 확인하기 위해서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진단이 내려지고 나서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이제 초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데요. 첫째로 저희는 약을 무조건 드시라고 합니다. 환자의 상태를 살핀 후에 체질에 맞는 체질별 한약으로 초기 통증 및 염증을 제거하여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침 치료를 통해서 안면부 경락 및 경근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며 마비로 인해 경직된 안면부 근육에 자극을 주어서 근육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안면신경마비의 전침 치료도 매우 좋은데요. 안면부에 시술한 침에 미세한 전류를 흘려보내서 지속적인 신경 자극을 주어서
신경 회복을 빠르게 하는 치료법입니다. 또 고농도 봉약침요법을 쓰는데요. 봉약침요법이란 살아있는 벌의 꿀벌의 동낭에서 봉독을 추출, 가공하여 약침 제제로 만든 후 그것을 혈위에 주입하는 침구 치료법입니다. 네. 이러한 봉독 약성을 담은 침을 봉침이라고도 하는데 침의 자극과 봉독의 양리학적 자극을 동시에 쓸 수 있는 매우 전문적 침구 치료입니다. 좋은 주요 성분 이제 멜리틴, 아파민 등이 있고 항염, 항균 해열 작용이 있습니다. 봉약침은 혈액순환 촉진 작용이 있는데 봉약침이 인체에 주입되면 혈액 성분이 조직으로 이동하는 것이 관찰됩니다. 이는 혈관 투과성을 향진시키기 때문에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대사가 항진되어 체내의 산소 공급이 활발해지고 순환이 촉진됩니다. 이러한 봉약침을 안면신경 분지에 주입하여 안면마비의 초기 치료 및 후유증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한방에서는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요. 양방에서 경우는 부신피질 호르몬제를 사용합니다. 부신피질 호르몬제요? 네, 스테로이드 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네. 네, 고농도의 스테로이드 치료를 하고요. 신경의 염증과 부종을 감소시켜주기 때문에 안면신경의 손상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또 3일 이내에 바이러스 치료제를 병행한 것이 효과적일 수 있는데요. 더욱이 람세이언트 증후군 의심되는 경우에는 대상포진의 치료에 준해서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람세이언트 증후군이란 네. 다른 안면신경마비와 증상은 같지만 그 원인이 헤르페스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대상포진 증상을 겸하고 있습니다. 네. 대상포진이 얼굴로 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마비가 시작되기 전에 귀 뒤쪽이 아프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통증 및 수포를 동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예후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절반 정도에서는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지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이게 아무래도 뭐 자꾸 말씀을 드리지만 얼굴이다 보니까 네네. 좀 미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좀 걱정이 되셔서 어떤 네. 분들은 수술까지 하셨다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네. 좀 수술은 어떤가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수술적 치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러시죠? 대부분의 경우가 말초성 마비이기 때문에 네네. 초기의 정도가 심하지 않고 치료를 일찍 시작하면 예후가 좋기 때문에 약 90% 정도는 거의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안면마비가 발생했을 때 중추성인지 말초성인지 구분을 잘 하여서 치료를 하면은 일찍 치료를 시작하면은 회복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빨리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진짜 병이라는 게 이게 묵혀놓으면 더 심해진다 하잖아요. 네. 진짜 빠른 치료가 뭐 당연한 네. 얘기지만 1, 정말 2주 안에 중요하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안면신경마비도 좀 말씀을 주셨지만 뇌졸중의 일부일 수가 있나요? 근데 이제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데요. 네네. 안면신경마비의 대부분은 안면신경마비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네. 말초성과 중추성이 있는데 대부분은 말초성이고요. 뇌졸중 같은 경우는 중추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하였을 때 뇌졸중이 오는 경우는 빠르게 응급실로 가야 하기 때문에 가능성을 확인해서 진찰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말초성이라 뭐 뇌졸중까지 의심할 필요는 없을 수 있지만 네. 일부는 뇌졸중일 일 수도 수도 있다. 있다. 예. 아, 네. 그러면 안면이 조금 말하자면 좀 얼굴이 뻑뻑하거나 좀 이렇게 불편하다 했을 때 내가 뇌졸중인가? 라는 걸 어떤 경우에 의심을 해봐야 하나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이제 걱정하는 것은 뇌졸중이 아닌가 해서 네. 내원을 하시는데 그렇죠. 급성으로 마비가 있으면서 이마의 주름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마비가 있는 쪽에. 네네. 또한 눈 감기가 굉장히 자유로운 경우에는 뇌졸중을 의심해야 합니다. 네. 또한 안면마비 이외에도 팔다리의 마비 또는 감각 이상, 음식물 삼키기 어려운 경우,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경우, 중심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동반되어 있으면은 뇌졸중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찬 데서 자면 입 돌아간다. 뭐 네, 흔히들 찬 거 먹으면 입 돌아간다. 뭐 하는 말씀이시죠. 네, 이런 말씀 진짜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네. 찬바람 같은 거, 뭐 말하자면 요즘 같은 때 더워서 에어컨 많이 쐬신다든지, 네네. 뭐 선풍기를 뭐 얼굴 쪽으로 향해서 뭐 틀고 주무신다든지 이런 경우들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하자면 뭐 벨마비가 오는 네. 경우도 있나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네. 기온이 낮아질수록 벨마비가 훨씬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네. 한의학에서는 풍한사, 풍 그러니까 바람과 한 차가운 것에 노출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찬 기온에 오래 노출되거나 네. 한랭 자극을 오래 받으면 안면신경마비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겠네요. 네, 찬바람 맞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근데 또 원장님께서 뭐 뇌졸중이 꼭 오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또 이 안면마비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뇌졸중 얘기를 같이 해주시니까 또 이제 내 몸 챙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왜 MRI 찍어봐야 되나 뇌 같은 경우에 또 네. 걱정을 하시거든요. 네. 그걸 좀 뇌 MRI를 같이 찍어보는 게 아무래도 좋을까요? 안면마비가 왔다고 해서 무조건 다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의사의 진료를 받고 증상 소견이 말초성 마비, 벨마비가 아니다. 네. 라고 하면은 MRI는 찍지 않으셔도 되고요. 증상이 완전히 아니다, 이거는 말초성이 아니다, 치료에 계속 호전이 없다 네. 하는 경우에는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MRI를 찍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이 벨마비 같은 경우에 뭐 찬 데서 잤다라든지 찬 바람을 쐈다 이런 외부 요인이 아니라 유전으로도 벨마비가 올 수가 있나요? 네, 벨마비 같은 경우는 유전력은 전혀 없다고, 전혀 없나요? 네, 그렇게 완전히 말할 수는 없지만 네네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이제 중추성 뇌졸중의 경우에는 가족력이나 유전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40대 이상의 가족, 형제, 자매, 부모님 중에서 병력이 있을 경우에는 전문적인 진료 검사를 받으시고 예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완치는 가능한가요, 원장님? 치료 후에도, 완치 후에도 약 10% 정도의 경우에서는 아, 재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한번 발생해서 완치를 하겠다고 해도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고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관리를 꾸준하게. 네. 네, 그래도 10% 정도는 재발하는 네.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럼 안면신경마비 오늘 알아봤는데 치료에 있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면 어떤 걸까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치료입니다. 초기 치료. 네, 네. 빨리 오시는 게 중요한데 증상은 적절한 관리와 치료가 이루어지면 2, 3주 이내에 특별한 후유증 없이 완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하지만 4주에서 6주 후에도 증상 회복되지 않으면 후유증을 남기게 되므로 전문적인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한 가장 중요한 게 조기 치료와 더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고 피로가 쌓이지 않게 충분한 휴식, 영양 섭취, 네. 수면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의 안정, 심신의 안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정말 이 안면신경마비 또 뭐 한의학적으로는 구안화사라고도 불리는 뭐 그 외에 뭐 말하자면 뭐 뇌졸중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안면신경마비에 대해서 최근에 많은 원장님들께서 짚어주셨어요. 네네. 그만큼 또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낮은 온도 그러니까 오히려 여름철 냉방병과도 정말 관련이 깊기 때문에 많이들 짚어주신 것 같은데요. 네. 이 안면신경마비 뭐 치료도 중요하겠지만 예방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이 여름철에 어떻게 좀 예방을 하고 또 내 건강 관리를 잘하면 좋을지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이라고 해서 아까 네. 제가 기온이 낮아지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했는데 네. 그건 사실이긴 하지만 여름이라고 해서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냉방병 같이 에어컨을 많이 쐬고 너무 한랭 자극을 많이 받게 되면은 벨마비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름에도 여름이라고 해서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오기 때문에 항상 아까 말씀드린 그 차가운 것을 적당히만 취하시고 너무 과하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네. 그리고 충분한 휴식과 수면, 피로를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여름이라 또 정말 잠깐만 밖에 나갔다 와도 정말 기운이 쭉쭉 빠진다. 정말 이런 말이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미니 강의 오늘은 제갈성원 원장님께서 안면신경마비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보감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우엉입니다. 우엉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원장님께 여쭤볼게요. 원장님, 우엉은 어떤 효능을 가지고 있나요? 본초 강목에 우엉은 오장의 나쁜 기운을 없애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엉에 풍부한 식이섬유나 항산화 성분들이 해독작용을 하기 때문에 오장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독소나 노폐물을 배출해서 오장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네. 게다가 우엉에는 사포닌이나 탄닌 같은 항산화 성분들이 풍부해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노화를 예방하고 혈액을 탁하게 만드는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을 제거해서 성인병 예방을 도와줍니다. 우엉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이눌린 성분은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해서 장내 유익균을 늘려주는데요. 평상시 식이섬유 부족으로 변비를 겪고 있다면 우엉 섭취를 늘리시면 변비 해소에도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엉은 약해진 신장 기능을 강화시키고 신장 기능 저하로 발생하는 부종이나 만성 피로 해소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우엉 같은 경우에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차로 많이 드시거든요. 네, 우엉차 많이 드시더라고요. 네.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우엉이 이제 각종 노폐물 배출을 돕기 때문에 네. 다이어트를 위해서 여성분들이 많이 차로 드시는데요. 네. 당연한 얘기지만 다만 과도하게 드시면 찬성질을 가진 냉성식품이기 때문에 네. 몸에 열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좋지만 몸이 차고 장 기능이 약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약보다 독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 우엉 같은 경우에 조림을 해 먹을 때 네. 간장 조금 섞고 꿀 같은 거 해서 약간 네. 단짠 이렇게 해서 먹잖아요. 네. 이거는 좀 좋은, 말하자면 균형이 잡혀 있는 건가요? 그냥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드시지 않을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우엉 같은 경우에는 좀 찬 성질이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는 안 네, 드시죠. 과도하게는 좀 피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네, 튼튼보감 오늘은 우엉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 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 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TV 239번, SKB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15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 모바일 에브리온 TV는 채널 100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갈성훈 원장님께서 친절한 상담 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네, 본인 상담이에요. 아, 네.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키 170에 몸무게 54kg고요. 네. 나이는 24이요. 아, 네. 지금 제 옆에 제갈성훈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제가 기관지가 선천적으로 안 좋아서, 네. 네, 마른 기침이 많이 나오고, 네, 네네. 듣고 계세요? 네네, 듣고 있습니다. 네, 기침이 많이 나오고, 목이 안 좋아서 좀 뭘 해보고 싶은데, 네. 네, 뭘 어떻게 먹으면 좋고, 네. 하면 좋을지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 어떻게 이 마른 기침 좀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전화 주신 거죠? 네네. 언제부터 그러셨나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좋아졌다 나빠졌다가 이제 그 편차만 있고 네. 네,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기침을 하는 정도는 얼마나 되나요? 하루에 몇 번 정도 마른 기침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깨 있을 때는 한 30번에서 한 50번? 50번 정도까지? 네네. 깨 있는 동안 잘 거의 때는 계속 네네. 하시는 느낌이에요? 네네. 어, 잘 때는 네. 잘 때는 잘 모르겠는데 하는 것 같거든요. 잘 때도 마른 계속. 기침을 하고요, 계속. 네네. 어떤 이 마른 기침 때문에 치료를 받으셨거나 네. 검사를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이비인후과 가서 네. 그냥 검사 받고 네. 치료라고 해서 뭐 하긴 했는데 딱히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서 아, 좋아지는 것 같지 않으시고 계속. 네네. 체중이 굉장히 지금 키에 비해서 적게 나가는 편이거든요. 아, 네. 체중은 계속 이 상태였나요? 뭐 아니면 많이 빠진 건가요, 지금? 아니요, 이 상태에서 한 1, 2kg 정도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정도고요. 네. 가족 중에도 혹시 그런 분이 있어요? 기관지가 약하거나 마른 기침을 계속 하시는 분이? 네네, 저희 어머니가 기관지가 안 좋으세요. 아, 어머니도 기관지가 기침 안 많이 좋으시고 하시고. 마른 기침을 네네. 자주 하시고 네. 이제 제가 보기에 지금 중요한 건 체중을 네. 좀 늘려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요? 네네, 이제 그 기흉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르고 키가 큰 분들이 네. 키랑은 상관없이 이제 키에 비해서 체중이 되게 적게 나가는 분들이 폐기능이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 네, 네네. 전화 주신 분 평소에 음식 많이 드세요? 네, 음식은 많이 먹어요. 아, 근데 살이 잘 안 찌는 아. 체질인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본인은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셔도 실제 이제 체크를 다 해보면은 아, 그렇게 많이 먹는 안 드실 네, 수도 양이 있구나. 적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뭐 많이 아, 먹는 그래요? 네네. 얼마나 드세요? 식사 뭐 밥 한 공기 다 드시나요? 식사 때마다? 네네. 하루 세 끼는 두 끼는 잘 챙겨 먹는데요. 네, 이런 먹을 때 경우가 그냥 많습니다. 아. 잘 먹고 야식 같은 거 많이 먹고 그러거든요. 야식도 드시고 하는데 예. 어. 네네. 일단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체중을 60kg 이상으로 늘려주시면은 폐 기능이 좀 강화되지 않을까 싶어요. 폐가 약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마른 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데 네. 체중을 늘리고 나서 그런 폐 기능들이 네. 좋아지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체중을 늘려주시는 게 우선 중요하고 네. 어떤 약재 같은 거를 드신 적 있나요 혹시? 다려 먹거나 아니요, 그런 거는 따로 안 해봤어요. 그런 건 안 해보셨고 네네. 네, 길경이라고 해서 목이나 네. 도라지라고 하는데 그걸 끓여 드시면은 폐 기능에 도움이 되니까 그걸 끓여서 드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도라지요? 네네. 아, 네. 우선은 또 체중을 다른 거, 뭐, 네. 배즙 뭐 이런 거 또 좋은 건 없어요? 예, 우선은 제가 추천드린 것만 드셔보시고 체중을 네. 늘려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지금은 새끼를 드시고 더 네. 자주 조금씩 소식을 하되 자주 드셔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아요. 도라지가 근데 값이 좀 나가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네. 도라지 같은 류의 또 다른 좀 보양할 만한 좀 그런 게 있나요? 이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체질을 제가 직접 보지 않아서 모르지만 네네. 일반적인 보양식들, 네. 뭐 인삼, 네. 뭐 삼계탕 이런 거 일반적인 아. 보양식들이 다 맞는 체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양식들 많이 있죠. 그런 걸 다 드셔주시는 게 꿀 같은 건 어때요? 네, 꿀도 괜찮습니다. 꿀 좋아하세요? 꿀 전화 주신 분? 아, 네네네네. 아, 꿀차 같은 거. 네, 꿀차도 네. 상복하시고 그런 도라지차도 건 어떨까 상복하시면은 싶은데.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식사 네, 감사합니다. 많이 드시고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본인 상담이신가요? 아니요, 저희 아이 상담하려고요. 아, 네, 그럼 아이 키와 몸무게 그리고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네, 키는 145고요. 네, 몸무게는 40kg고, 네. 나이는 12살이요. 아, 네. 제 옆에 지금 제갈성원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아이가 남자아이인데 축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축구를 하고 오면 다리가 저리다고 네. 잠을 잘 못 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 네, 네, 그럴 때는 그냥 주물러주고 있는데 네. 이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잘 몰라서요. 아, 축구를 한 경우에만 그렇게 다리를 저려하고,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럴 때만 더 심한 것 같아요. 아, 평소에도 항상 다리가 저리다고 네, 표현을 자주 하나요? 말하는 편이에요. 아, 그 정도가 다리를 많이 썼을 땐 더 심해지는 편이고요. 네, 맞아요.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하나요? 운동은 아주 자주 하는데요. 네. 뭐 몇 시간 막 오래 하지는 않는데 네. 자주 하거든요. 아, 그 다리가 저리다고 아이가 표현하는 게 저리다고 표현하는데 네, 저리다고 표현하는데 그게 어떤 통증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혹시 아이가 다리를 가만히 놓지 못하거나 네, 잘 계속 못 움직이거나 뭐 이불 밖으로 움직여요. 꺼내려고 하거나 그런 경우도 많이 있나요? 못 움직이고요. 다리가 저리다고 하면서 주물러 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얘가 그 저리다는 표현이 네. 어떤 통증인지 제가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사실 아이들이 그 네. 자기 증상들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그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저는 주물러주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이게 심하면 병원을 가봐야 되나 생각 들기도 하고요. 이게 성장통인가 싶은 생각이 사실 들어서 네, 저도 사실 그 생각이 병원은 안 가고 들었거든요. 있거든요. 네. 성장기에 이제 그 근육 성장과 뼈의 성장이 맞지 않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저리다 또는 통증이 있다, 네. 불편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대부분의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아. 부모님들 입장의 경우에서는 아이들이 계속 저리다고 하니까 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특별한 문제가 발생 안 될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지금 이제 네.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금 주물러주고 아이 잠 잘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면은 네. 큰 문제 없이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근데 원장님, 그러면 네. 그 다리가 저리다고 하는 거는 네. 제 생각에는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느낌도 들거든요. 아, 그래 다리가 저리다는 네네. 게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실제로 어떤 다리 발끝이랑 그 종아리나 네. 허벅지하고 온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혹시? 네. 아니요, 느껴지세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요. 아, 느껴지진 근데 다리 좀 않고요. 차가운 편이에요. 다리는 좀 찬 편이고 네네. 예, 이제 순환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성장통의 문제로도 볼 수 있고 또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네. 다리를 가만히 놓지 못하는 증상들이 있어요. 가만히 놓으면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증상도 네.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로 보이는데 실제로 네. 봐봐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증상만으로는 알기가 어렵고요. 그러면 네,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거는 어떻게 침 치료 같은 걸로 하는 건가요? 아, 저희는 이제 그것도 이제 신경의 문제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요추의 봉약침 치료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저희는 하지불안 증후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러면 그 증상이 네. 또 어떤 게 있나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예, 말 그대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해서 다리를 가만히 네. 놓지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놓았을 때 되게 불편해하고 아, 저리다는 표현도 하시고 떨기도 네. 하나요? 떨지는 않는 것 같아요. 대부분 환자분들이 표현을 이제 다리가 저리다, 가만히 두질 못하겠다, 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어느 자세로 놓아도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약간 심리적인 요인도 포함되어 그럴 있는 네. 질환일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뭐 성장통이란 건 어쨌든 성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전화 주신 분 아이는 축구를 좋아하는데 뭐 그냥 어른들 중에 네. 아이가 축구를 하는데 뭐 자세가 뭐 공을 차는 자세가 이래서 뭐 성장기에 축구를 많이 해서 오다리가 됐다라든지 네.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아이는 배드민턴 좋아해서 성장기에 배드민턴 많이 쳤더니 한쪽 팔만 길어졌다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런 게 좀 걱정되기도 해요.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이제 과도하게 성장기 때는 네네. 뼈나 근육의 성장이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네네. 그쪽 근육을 과도하게 쓰거나 손상을 받게 되면은 영구적인 이제 좀 길이 차이나 네네. 오다리 이런 것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교정을 잘 해주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후유증 없이 네.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좀 그런 걸 예방하려면 뭐 아이가 뭐 운동을 하고 난 후에 뭐 좀 교정을 할 수 있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걸 좀 부모님께서 좀 신경 써서 해주시는 게 네, 네, 그러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냉찜질 같은 걸 자주 해주시고요. 왜냐면은 아무래도 다리를 많이 쓰고 난 후에는 어쨌든 간에 염증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염증을 다리가 아이가 차가운데 냉찜질을 다리에다 해주나요? 그 운동 직후에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히려. 아. 다리가 차더라도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 잠깐이라도 냉찜질 해주시면은 다리 그 통증을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냉찜질 같은 걸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스트레칭 같은 걸 좀 할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하지불안 증후군이라는 건 저도 처음 들어본 건데 아이들이 이런 말하자면 좀 힘든 걸 많이 호소를 하나요? 이제 아이들이나 어른들 상관없이 다양한 연령층에서 발생하는 편이고요. 네. 특히 누웠을 때, 자려고 할 때 네. 다리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어떤 병인지 또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이게 또 증후군이기 때문에 네. 어떤 뭐 특정 원인이 명확히 있다 이런 것도 아니고 그에 대한 그 증상에 대한 치료법들만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신경증이라 뭐 봉침 치료나 이런 것들로 하면 좀 완화가 된다는 말씀. 네네. 요추에 봉침을 주입하면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보통 보면 이제 이걸 풍이라고 하나 그래서 좀 떠는 분들인데 이거랑 또 다른 네, 거. 떠는 증상이랑은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좀 새로운 또 질병에 대해서 또 정보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뒷번호 7640 쓰시는 분입니다. 담석과 결석이 뭐가 다른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 주셨어요. 이거 어떻게 다른가요? 이제 생기는 위치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담석은 담도라든지 이런 담관 쪽에 생기는 걸 담석이라고 하고, 담관. 예. 네. 결석 같은 경우는 뭐 편도 결석도 있고 음, 신장 결석도 있는데 이제 그 음식물이나 찌꺼기들이 뭉친 경우에 결석을 네. 형성할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개를 구분할 필요는 없고 결국은 노폐물들이 쌓여서 축적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석이라는 게 그 앞자는 다를 수 있지만 모든 우리 몸에 생기는 돌덩이,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돌덩이, 네. 이물질이라고 이물질들 네. 있잖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이제 결국 또 순환의 문제로 가는데요. 네네. 결과적으로는 그 통로가 찌꺼기가 쌓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오기 힘든 구조에 네. 구조물에 음식물이나 어떤 노폐물들이 쌓였거나 또 그 노폐물들이 통과를 해야 되는데 통과를 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쌓이게 되면은 석이라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그 말하자면은 뭐 담석이든 뭐 아니면 뭐 각종 결석, 뭐 요로결석 이런 것도 네네. 있잖아요. 근데 보면 뭐 병원에 가서 좀 결석이 있으세요, 뭐 아니면 뭐 돌멩이가 있으세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좀 뭐 노폐물이 쌓이긴 했는데 아직은 괜찮으세요 하는 경우가 네. 있고 네. 아니면은 뭐 보통 좀 제거를 하셔야 돼요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정말로 담석 같은 경우에는 돌멩이가 너무 많이 쌓여서 이 담낭 자체를 제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뭐 왜 그런 건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통증 때문에 그러시는 건데 네. 실제로 이제 요로결석 같은 경우에 가장 큰 증상이 통증이기 때문에 통증을 좀 제거해주기 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제 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떤 자기가 솔직히 신장이나 이런 데 결석이 생긴지 알 수가 없잖아요. 네네. 통증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 몸에 조금 말하자면 이 돌이라고 표현해야 될까? 이 결석들이 네. 있어도 무방한가요? 이제 기능 장애를 줄 정도의 결석은 해가 되지만 사실 그 결석 자체가 어떤 해로운 성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게 기능에 문제를 주게 되면 제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결국에는 그러면 결석을 만들지 않기 위한 순환을 네.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좀 하는 게 좋을까요? 이제 평소에 생활 습관을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모든 질병들이 평소에 생활 습관 때문에 생기게 됩니다. 네. 식습관 네. 또는 뭐
배변 습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뭐 제거 평소를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 순환이 잘 될 수 있는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서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문자로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432고 쓰시는 분입니다. 네, 골다공증 약 복용 중인데 멸치나 우유가 도움이 될까요? 저는 술, 담배는 안 하고 블랙커피는 한두 잔만 마시는데요. 라고 하셨습니다. 보통 이제 어른들께서도 네. 아이들에게 멸치 우유 많이 먹어야지 키 쑥쑥 큰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멸치나 우유가 실제 뼈 건강에 좀 도움이 되나요, 원장님? 칼슘 성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단일 성분 자체로는 사실 네. 어떤 뼈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음식을 골고루 드시는 게 중요한데 네. 키를 위해서 또는 뼈를 위해서 칼슘 많은 성분만을 과도하게 섭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보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하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드시되 단백질이 많고 칼슘이 좀 많이 있는 음식들을 조금 더 많이 드셔주시면 되지 특별히 우유나 멸치를 일부러 과도하게 섭취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만 엄청 드시는 것보다는 뭐 균형 잡힌 식사 가운데 조금 더 드시는 것. 네, 항상 네. 이제 하시는 말씀들이 뭐에는 뭐가 좋나요? 네. 어떤 거에는 뭘 먹어야 되나요? 그렇죠. 하시는데 어떤 그 단일 성분만으로는 한약도 그런데요. 네. 어떤 한 약재만을 끓여서 드시는 경우에 효과가 있기도 하지만은 여러 성분들이 상호작용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어떤 약물 또는 음식만을 드시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은 블랙커피 그러니까 뭐 아메리카노 뭐 네. 이런 그러니까 카페인을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네. 뭐 하루에 한두 잔이면 사실 적은 양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꼬박꼬박 드신다면 네. 이런 게 좀 뼈에 안 좋은가요? 뼈 건강과 카페인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보이고요. 이제 네. 카페인이 가장 주요 작용이 각성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뼈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두 잔 정도 드시는 거는 뼈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제갈성훈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